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죠? 어, 자, 오늘 이제 어, 15명 들어오셨네. 자,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8% 정도 넘게 올라가다가 좀 밀려서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뭐 중국에서 패스트가 새로 이제 환자가 발견돼서 그거와 관련해서 오른 거 아니냐. 또 어, 지금까지 IRB 통과가 안 됐다고 했는데 IRB가 통과되고 이제 환자를 모집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임상대상 병원을 기존의 4개에서 추가로 더 늘렸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병원을 늘린 거 거기에 뭐 국립의료원까지 들어가니까 이건 뭐 국가가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굉장히 멀리 앞서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이제 조금 무리 좀 무리하다. 좀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얘기 같다 하는 거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지난 주말과 휴일 뭐 토론방 같은 데서 안티들이 그렇게도 그냥 월요일 아침에 뭐 신풍이 급락할 거라는 등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임상 중단된 거 옛날 것도 또 재탕해가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로써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하고 신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어요. 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서로 갈 길이 틀려요. 화학적 구조는 같지만은 성분이 틀리다. 우리가 감기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다 성분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감기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 감기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위장약 같은 것도 파모티딘도 계열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파동이 일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작용, 즉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장약을 복용하던 이게 전부 다 이제 또 파모티딘으로 바꾸고 난리가 났었죠. 그거 생산을 중단하고. 그런데 이제 뭐 첨가제 성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럼 그 두 종류의 지금 파모티딘이나 그 전에 그게 뭐였죠? 성분이 그것들 둘 다 뭐 위궤양 치료제입니다. 위궤양 치료제인데 성분이 틀려요. 하나는 파모티딘이고 하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찬가지로 클로로킨이나 피라맥스나 피로나리린 또는 알테수네이트나 다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성분이 틀려요. 그런 걸 지금까지 계속 엮어가지고 신풍제약의 주가가 정체되는 한 원인이 됐던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왜 올라갔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찾아보면 현재가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치를 알게 되면, 현 주소를 알게 되면 미래의 가치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지금 회사에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은 뇌피셜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병일의 시사 포커스는 정치 논평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논평도 철저하게 팩트를 기반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하고 알고 투자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 대충 찔러봤는데 주가가 팍팍팍 뛰어서 돈을 벌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갖고는 오래 못 간다. 우리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고, 또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됐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지난 6월 17일 날 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 부방송 장관입니까? 요즘은 뭐 부처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다 호칭하기도 힘들어. 자,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진척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기영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해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장 빠른 방식인, 자 주목하세요, 약물 재창출 방식을 채택했고, 기존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실험을 진행해 20개의 후보 약물을 찾았다며 허가외, 자 여기서 약물 재창출과 허가의 임상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 환자에게 투입해 본 결과 좋았고, 임상 실험을 거친 뒤 빠르면 1, 2개월 내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추측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 약물 재창출 방식을 채택했고, 그 다음에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 환자에게 투입해 본 결과 좋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라기보다는 중등증 환자 또는 중증 환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피라맥스라면은, 피라맥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인비트로 실험에서 이미 99.9% 그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증 환자라는 건 뭐냐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증 환자는 이제 시초 단계니까 피라맥스 하나로, 중등증 환자까지는 피라맥스로 치료가 되지만, 중증 환자는 이제 염증으로 폐염증이 심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가 호흡이 잘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할 수 있는 환자를 우리는 중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손상이 돼서 염증 때문에 폐가 자유롭게 확장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면서 산소를 갖다가 들이마시고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배과하는 기능이 안 되니까 산소 호흡기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증 환자에게는 피라맥스를 사용을 못 하느냐? 아니죠. 이미 그거에 대한 김우주 교수도 얘기했고, 또 성모시기 그 교수도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피라맥스 플러스 염증 치료제가 같이 복합 처방이 되면은 안에 중증 환자도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피라맥스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염증은 염증 치료제가 같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준다면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니까 더 이상의 염증을 추가 염증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기존의 염증은 염증 치료제가 복합 처방돼서 들어가게 되면 중증 환자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라맥스는 임상시험이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로 돼 있지만 중증에도 쓸 수가 있다. 그것은 염증 치료제와 복합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냥 염증 치료제만 들어가서는 안 되죠.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는데 바이러스는 억제시키지 못하고 염증만 치료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맥스가 같이 처방이 돼가지고 염증 한쪽에서는 염증을 잡고 한쪽에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소멸시켜 나가야만이 중증 환자가 완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증 환자에 투입해 본 결과, 그러니까 피라맥스 아니잖아, 중증 환자에 투입해 본 결과 이러면, 그죠? 그런데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 환자에게 투입해 봤다는 얘기죠. 허가는 뭐예요? 경증과 중등증, 그리고 얘는 말라리아 약으로 허가가 난 약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약물 재청출 방식을 채택했고 기존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허가의 임상으로,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요 단어에 대해서 약물 재창출, 허가의 임상, 그리고 토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3월 달에 신풍에서 이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마구 해자되고 션 애킨스 박사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난 뒤에 막 얘기가 막 부풀어나고 여러 신문사 기자들이 막 마구 기사를 쏟아내니까 드디어 이제 신풍제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 여기도 조금 크게 할까요? 안 보이죠?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신풍제약 피라맥스 성분 코로나19 치료제 실험 결과 곧 공개. 자, 인비트로 시험 결과를 곧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3월 26일 기사입니다. 과거로 추적해 올라가서 지금의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우리는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최기영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 초미 간시서 들어온 피로나리딘, 신풍제약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주성분 중에 하나 피로나리딘의 코로나19 치료제 활용 가능성 여부가 3월 중 윤곽을 드러낸다. 26일 신풍제약에 따르면 미국 콜라보레이션 파마와 협력권은 콜라보레이션 파마가 협력 관계를 타진해 전화회의를 했고 현재 공동관심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양사 관심도에 대한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콜라보레이션사는 피로나리딘이 에볼라 자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실험들을 통해 미국에서 피로나리딘의 에볼라 차게스 말라리아 질환에 대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 피로나리딘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신풍제약은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인비트로 시험하고 인바이보 생체 내 동물 실험 결과들이 발표됐고,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클로로킨과 구조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피라맥스의 경우 한국 식약처와 유럽 EMA 및 유럽 EMA는 유럽 식약처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21개국에서 허가를 취득해 4,000례 이상의 허가 임상과 95만 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 치료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비트로 효과가 확인되면 허가 외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 외 사용이 가능하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이 말이 3월 26일 날 신풍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여기 최기영 장관이 이 기사는 언제 나온 거예요? 3월 26일 날 신풍에서 얘기한 이후에 6월 17일 무려 석 달 후에 최기영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물 재창출 방식을 채택했고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의 환자에게 투입해본 결과가 좋았다. 임상 실험을 거친 뒤 빠르면 1, 2개월 내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허가의 임상으로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개월 내에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인비트로 시험, 그 다음에 인바이보 시험에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투여해서 그 결과가 얻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정식 임상 대상군을 모집해서 시험하기 이전에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 환자한테 먼저 투입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허가의 임상. 다시 이제 그전 3개월 또 전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허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피력을 했죠. 신풍제약에서. 자, 인비트로 효과가 확인되면 허가의 사용이 가능한데 인비트로 효과가 99.9%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잖아요. 그죠? 현재 피로나리니 피라맥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효능에 대한 인비트로 실험을 신풍제약의 한국 패스트트랙 고려의대에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우린 이미 이 실험 결과까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직전 얘기입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기 직전 얘기예요. 인비트로 효과가 확인되면 코로나 감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풍제약 판단이다. 그러면 인비트로 효과가 99.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요 날짜 뒤에 가서 확인이 됐어요. 그죠?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의 허가의 사용과 관련해서, 자, 허가의 사용, 최기영 장관은 허가의 임상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풍제약은 이 당시 3월 26일 날 허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신풍제약이 주가 아니고 의사나 또는 학회 판단 및 관련 의료부처 협의로, 여기서 이제 부처잖아, 부처. 최기영 장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식약처, 이런 부처 협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3개월 전에 밝힌 거예요. 최기영 장관이 얘기하기 전에. 자료를 공개한 후 임상의들이 자료 검토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 즉, 임상시험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임상의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피라맥스가 이미 허가받은 제품이어서
임상의사 판단에 따라 바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냐? 임상 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임상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전국에 피라맥스 약국에 전국에다 깔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피라맥스를 병원 내 약국에 피라맥스를 들여왔다. 뭔가 이제 이게 이렇게 구슬이 깨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자, 피라맥스에 대한 자료는 안전성, 인체 내 작용 기전,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인비트로에서의 효과 정도, 효과적인 용량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자, 신풍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개발 과정은 가능성에서 시작해 이를 입증하면서 허가 등을 통해 환자 치료 활용될 수 있지만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많은 허들이 있어 초기 단계 가능성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보일 수 없어 조금 더 자료들이 정리되면 공론화 하려고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시급성 등으로 여러 정제되지 않은 기사들 중 신풍에 관련된 내용들도 희자돼 지금 단계에서 진행상을 정리해 전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된 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3월 중으로 인비트로 시험 결과를 정리해 논문 투고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의들에게 알리는 등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미 인비트로 시험 결과가 나왔고 임상의들에게도 다 알렸겠죠. 그래서 임상의들이 임상의 허가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처방 후 투여를 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최기영 장관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최기영 장관이 국회에서 허가의 임상으로 중증 환자에게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더라 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약을 사용했는데요. 피라맥스라고 꼭 찍진 않았지만 약물 재창출 허가의 임상. 그 허가의 임상은 어디서 나왔냐? 3월 달에 신풍 관계자 입에서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앞뒤를 최근 거와 과거를 끼워 맞춰 보니까 이는 피라맥스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이 상황들이 피라맥스 쪽을 향하고 있다. 자, 초기 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도 있어야 하는데 실험 결과들이 긍정적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입증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만 적어도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사용되는 클로로킨 그 다음에 일부 BC형 간염 치료제 이건 뭐예요? BC형 간염 치료제 부강약품에 뭐죠? 레보비르입니까? 네보비르? 에볼라 쪽에서는 피라맥스가 뛰어나다고 본다. 자, 클로로킨이나 BC 간염 치료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때 우리는 이제 한번 보고 지나간 기사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복기를 해서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지금 뭐 BC형 간염 치료제로 뭐 코로나19를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미 인비트로 시험의 결과만 놓고 봐더라도 이거보다 뛰어나다. 이달 안에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코로나19 치료제 선택에서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 한편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로로킨은 원료 수급이 쉽지 않아 생산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클로로킨은 신풍제약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피라맥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열 말라리아 및 3일열 말라리아의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아르테미신인 복합제제다. 요즘 이게 아르테미신인 요거 얘기가 세계 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지금의 신풍의 피라맥스 임상은 어찌 돼가고 있나. 최경 장관은 이미 임상의 허가로 중증 환자한테 했다고 그랬어요. 치료를. 그래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자, 환자 모집이 힘들어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난항. 요게 이제 7월 2일자 기사입니다. 자, 봅시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하던 제약사 임상 모집군 변경하며 진행. 임상 모집군이에요. 이건 뭐냐면 임상 대상자, 이 모집단을 변경하며 진행한다. 요거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풍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키우자. 응?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글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업계가 코로나19로 임상실험 피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매일 50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체 확진자는 12,904명이고 이중 격리자는 11,684명, 격리자는 938명이다.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진행이 더딘 분위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의 바이오 헬스 R&D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 362명의 설문조사한 결과 56%는 임상에 차질이 있다고 응답했고 36%는 임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지금 이 환자 모집을 제대로 못해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내 한 제약사는 글로벌 임상을 준비했지만 환자가 모이지 않아 중단시키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역시 필요한 피험자군을 모으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타깃으로 잡은 환자 확보와 별개의 문제라며 해당 피험자군의 부족할 경우 임상시험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A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를 통해 피험자군을 설정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에도 적합한 환자군을 모으는데 애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제 신풍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당시 환자 확보에 생각보다 문제가 생겨 조금 수정한 후 식약처의 동의를 받아 모집군을 변경했다며 일정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 지금 임상시험 중에서 대조군을 클로로킨으로 썼다가 아이고 클로로킨이 다 임상 중단되고 이거 찬밥 취급이니까 대조군을 변경한 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예요? 부강약품. 그런데 환자 모집군을 변경한 것은 신풍이 116명에서 76명으로 변경을 했죠. 하루 2알 투입하던 것을 한 알로 줄이면서 116명을 76명으로 줄인 것은 신풍이 유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모집군을 식약처 동의를 받아서 모집군을 변경했다.
일정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대. 요건 뭐예요? 어느 제약사 관계제? 신풍 제약사 관계자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 녹십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임상을 변경했던 A제약사의 경우 기존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그 기존 의약품 뭐예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임상시험에 피험자군 선택이 어려웠다. 여기 어려웠다는 얘기야? 하지만 녹십자나 셀트리온의 경우 코로나19만을 노리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모집이 수월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코로나19를 위해서 지금 개발된 약이요. 이거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약이다. 이것이 당신의 감염증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피라맥스는 이게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 시험관에서 시험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임상 대사장들이 노 말라리아 치료제를 왜 나한테 놓?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래서 이 모으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양사 모두 예정대로 7월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환자 모집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임상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31,100원에서 시작을 해서 32,000원까지 갔었죠. 그죠? 그리고 뭐 시작하고 나서 29,750원까지 3만원 밑으로 잠깐 밀렸었어요. 종가는 5% 올라갔고 31,050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패스트니 뭐 이런데 자꾸 이제 또 새로운 곳에 뭐 단타족들은 그런 데다 갖다 붙이고서 뭐 잠깐 시세 반짝할 때 차익하고 나가고 싶어서 여기저기 그런 거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IRB를 통과하고 이제 환자 IRB도 최근이 아닌 조금 된 것 같아요. 통과가. 다만 환자 모집하는 게 좀 힘들어서 환자 모집이 제대로 안 됐다. 그건데 임상 일정에는 차질 없이 갈 것 같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제 4개 회사, 4개 뭐 지방에 있는 경북대학교까지 4개에서 환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76명을 채우려면 임상 대상 병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모아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병원당 한 20 몇 명씩 모아야 될 것을 10명씩만 모아도 된다면 2배로 임상병원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임상시험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 중이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그냥 투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인간 몸에 대한 독성 시험, 안전성은 이미 말라리아 임상 시험에서 다 걸러진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이제 인비트로 시험에선 억제된 99.9%의 그 효과가 사람 몸에서도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몇 군데 압축을 해서 임상 대상 기관을 압축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실험해 볼 필요성은 없어요. 필요하다면은 더 많이 임상 기관들을 확대해서 5명씩 한 병원당 5명씩 뭐 이렇게 있다. 서너 명씩 있다. 그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76명분의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환자 모집 때문에 대상 기관을 늘린 것이지 뭐 갑자기 그 무슨 뭐 국립의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임상 기관에 뭐 국가가 이제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드리머들의 드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든 서울대학교 병원이든 그냥 임상 대상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해서 임상 대상 병원에 안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라가 세운 병원이라고 그거는 뭐 임상 시험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 모집에 들어갔구나. 임상 대상 병원을 늘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환자들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환자만 모이면 제가 볼 땐 2주 안에 결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기영 장관도 국회 답변 그 시점에서 한두 달 안에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어떤 치료제도 최기영 장관 발언 속에 포함이 안 된다. 오직 피라맥스만이 최기영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는 일단 이쁩니다. 그죠?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했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쭉 올라갈 길은 많은데 여기 이제 일단 요 매물대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너무 3만원 근처에서 행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밴드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다가 이제 큰 장대 기둥이 하나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원래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그죠? 그 폭은 여기서부터 점차 좁아져서 이렇게 좁아졌다가 거기보다 더 좁아졌죠. 요 구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밴드 폭이 좁아지고 난 다음에 당장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양봉들이 이렇게 몇 개 형성이 되면서 폭을 갖다가 조금씩 좁혀 나가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벌리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벌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대에 와 있고 또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은 피라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상시험만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모집군 76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얻을 수만 있으면 인비트로 시험하고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부작용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바로 간 겁니다. 왜? 말라리아에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자, 성백린 아까 제가 했던 성 교수라고 했던 사람이 이 성백린 교수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조금 크게 합시다. 지금 이제 제넥신 GX19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바이러스, 기존의 대구 지역에서 확산됐던 바이러스보다 6배 정도 더 감염 속도가 빠른 그런 변이된 바이러스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30% 정도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이 백신이 임상이 완료되고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이런 변이 속도로 간다면은 그때쯤 가가지고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무장한 상태로 변이가 돼 있는데 중무장하기 전에 로드맵대로 진행되어 온 이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제넥신 주가가 조금씩 널뛰기를 하면서 제자리 뛰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천연두라든가 뭐 이런 거 이 백신은 결국은 소에서 그 천연두 균을 우리가 약화시켜서 사람 몸에다 주입을 해서, 그래서 약간 미열이 나면서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생기는 원리거든. 이게 백신의 고전적인 원리입니다.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소위 그 병을 살짝 앓고 지나가면서 몸에서 자체 면역력에서 항체가 생기는 거. 자, 요걸 보고 이제 백신, 우리 제넥신의 DNA 백신이 어떤 백신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흔들리게 되고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말에 휩쓸려서 정말 내가 목표가대로 제넥신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가대로 제넥신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전혀 여기는 제 내피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기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 지난 기사까지 찾아서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퍼즐 깨어 맞추듯이 깨어 맞추면서 현재의 제넥신의 현 주소, 그 다음에 신풍제약의 현 주소를 갖다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성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백신이 개발 중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 백신 개발 중으로 국내 10개 회사 중에서 진행 중이지만 제넥신만 6월 초 식약처로부터 임상 진입 허가를 받았다. 자, 여기서 제약 개발은 기초 연구 동물을 통한 전 임상 시험을 거쳐 정상인과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 FDA 심사 후 신약 판매 승인이 떨어지면 시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조사를 해야 한다. 제넥신은 6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지금보다 빨리 개발될 여지도 있었다. 성 교수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코로나 발병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짐에 따라 연구도 중단됐다. 자, 제약 개발은 기초 연구 동물을 통한 전임상 시험을 거쳐 정상인과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 FDA 심사 후 신약 판매 승인이 떨어지면 시판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넥신은 6단계 중 세 번째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이
2003년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병 당시 한창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돼 버려서 연구가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고 감염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감염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2003년 사스 코로나였다며 그 당시 개발할 때 이 이슈를 해결했다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뻔했으나 코로나가 없어져 연구도 조용히 묻혔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안전한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도 임상에 진입할 때 안전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자, 이거 보세요.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안전한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도 임상에 진입할 때 안전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안전성. 예, 안전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넥시는 DNA 백신을 개발 중이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을 추진 중이다. 제넥신과 미국의 이노비오가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상태고 성 교수는 추경에서 반영된 백신 개발 자금이 이 두 회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가 어디? 미국의 이노비오하고 제넥신에 추경에서 반영된 백신 개발 자금이 이 두 회사에 투입된다. 그럼 제넥스는 이제 자금 걱정 없이 백신에 대한 임상 2상 A와 3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DNA 백신은 체내에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원이 생성될 수 있도록 특정 유전자를 인체에 투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합성 항원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를 선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한다. 자, 유전자를 그러니까 항원이 생성될 수 있도록 어떤 항원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유전자를 인체에 투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이래 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DNA 백신이 뭔가를 상식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DNA 백신 지금 제넥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DNA 백신입니다. 이 DNA로 만든 백신을 우리가 DNA 백신이라고 하는데 병용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중에서 일부를 인공적으로 복제해서 만듭니다. 필요한 것을 복제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근육에 주사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을 갖게 하는 거다. 요게 이제 DNA 백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는 달리 유전자를 복제하여 주사하여 사용한다. 처음 제안된 이후로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06년에 조류독감 DNA 백신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일부 DNA 백신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 중이며 외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부작용이 없다. 사람이 아닌 말을 위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DNA 백신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다. 자, 그래서 이 D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보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 병원균의 유전자 하나를 복제해서 합성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근육에 주사한다. 근육세포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사한 DNA 근육세포 DNA를 주사한 이 복제해서 주사한 DNA를 근육세포는 자신의 게놈에 넣고 자신의 유전자처럼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자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육세포가. 주사한 DNA 백신은 근육세포의 게놈에 들어가 유전자로서 작동하고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이 유전자는 원래 병용균이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병원균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체의 면역 체계는 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인지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비해서 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다. 기존 백신은 자연 상태의 병원균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은 물질,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 둘째, 독성이 없다. 병원균이 번식하여 살아가려면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DNA 백신은 여러 유전자 중 하나 혹은 몇 개의 유전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 만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기존의 백신은 병원균을 약화시키거나 병원성을 없애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 경우 충분히 약화시키지 못하거나 병원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한 번에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DNA 백신 장점으로서 뭐냐? 기존의 백신은 한 번에 한 가지 병원균에 대해서만, 즉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DNA 백신은 여러 병원균의 유전자를 섞어서 넣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넣어준 유전자의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다른 종의 바이러스로 변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 변이된 바이러스들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그것을 근육세포에다 넣어주면 근육세포는 자신의 게놈에다가 이걸 자신의 유전자들인 줄 알고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바이러스든지 어떻게 변이가 됐든지 슈퍼바이러스로 변이됐든지 어떻든 간에 이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넥신의 DNA 백신은 지금 어떤 한 특정 대상 바이러스를 두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게 유전자를 복제해서 필요한 것만 섞어서 이렇게 놓으면 뭐로 변이가 됐든 어떻게 변이가 됐든 그거에 다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예요? 항체를 갖다가 조합해서 만들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 그래서 제넥신에 대해서 지금 백신 개발 업체의 주가들이 지금 갑자기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변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백신 개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이 내년에 백신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들을 갖잖아요. 근데 DNA 백신은 유전자의 일부를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를 복제해서 그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바이러스가 B로 변이가 됐으면 B로 변이된 바이러스, 이 B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를 복제해서 그냥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A에도 저항하고 B에도 저항하고 또 C, D, E 얼마든지 변이하라는 얘기죠. 그걸 한꺼번에 10여 종을 한꺼번에 다 같이 조합해서 넣어주면 A서부터 Z까지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다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DNA 백신의 특징입니다. 이걸 지금 제넥신이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 넣어준
유전자의 모든 병균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DNA 백신은 여러 병원균의 유전자를 섞어서 넣어줄 수 있다. 이노비오하고 제넥신이 지금 바로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안전성만 이상 없으면. 그런데 DNA 백신은 여기 뭐라 했어요? 독성이 없다. 독성이 없어요. 그럼 안전성도 이미 문제가 될 게 없겠네, DNA 백신은. 그런데다가 넷째, 생산 비용, 저장 비용이 줄어든다. 기존의 백신은 보관 시 냉장고 등에 넣어 차갑게 유지해야 하며 저장 기간도 길지 않다. 반면에 DNA 백신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 해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야, 백신이 변질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 보관하다가 조금이라도 온도가 안 맞으면 상해가지고 그 상한 걸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에 투입하면 잘못되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DNA 백신은 안정하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 상온 보관이 가능하면서 여러 해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창 대량 생산해서 재고로 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독성도 없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고 몇 년 동안 보관도 가능하고. 냉장 보관하려면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 전기. 백신 넣는 냉장고는 그냥 돌아갑니까?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하고, 냉장 시설, 그거에 맞는 온도로 유지해야 되니까 일반 냉장고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상온에서 보관하니까 그런 보관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어떤 변이에도 대항할 수 있다. 유전자만, 변이된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복제해서 짝짝짝짝 넣어주면 되니까, 근육세포에 조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어주면 알아서 이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이암만 해봐라. 바이러스 혼자서 힘들게 변이하고 수고했지. 그거에 대해서 너와 똑같은 놈을 집어넣어줘서 너를 갖다가 저항하게 만든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DNA 백신은 체내에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원이 생성될 수 있도록 특정 유전자를 인체에 투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합성 항원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일부를 선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다. 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항원 일부를 선별해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기껏 만들어 놓으니까 변이가 생겼어. 그럼 또 그만큼 걸린 시간 동안에 또 유전자 재조합을 해야 돼. 그런데 DNA 백신은 특정 유전자를 복제해서 인체에 A 바이러스부터 Z 바이러스까지 변이된 놈들을 몽땅 그놈들의 특정 유전자들을 복제해서 한꺼번에 근육에다가 탁 넣어주면 알아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항체가 생긴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넥신 GX19 정말 좋은 백신으로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할 거고, 변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변이가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백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변이가 얼마든지 일어나도 좋다. 그것은
DNA 백신이다. 그렇다면은 변이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죠. 저는 뭐 이 셀트리온이 뭐 이게 자꾸 나오는데 이 뭐 항체 치료제 이상하게도 셀트리온은 누군가가 좀 밀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어. 렘데시비르는 인비트로 시험에서 이 바이러스를 50% 억제하는 효과만 나타났잖아요. 피라맥신은 99.9% 파인골드, 순금이에요, 순금. 아니 이건 50%면은 14K 정도 되나요? 14K? 이게 지금 무슨 치료제로서 무슨 뭐 11출에 515만 원 막 그래. 피라맥스는 지금 9개짜리 한 곽에 3, 4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3만 한 몇천 원서부터 4만 원까지 그렇게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일 치료하는데 10만 원이면 돼요.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에서부터 중등증까지 치료가 되고 중증에는 염증 치료제와 복합 처방을 하면 중증 환자도 치료가 된다. 렘데시비르는 인비트로 시험에서 50%밖에 억제하지 못했는데 바이러스를 저 단계 515만 원이고 99.9% 억제하는 피라맥스는 10일 치료해봤자 10만 원 안짝. 그거 만약에 건강보험 된다면 본인 부담금 한 5천 원만 내면 돼요. 5천 원. 5%니까. 아니 도대체 렘데시비르가 저게 잽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방식은 항체 치료제다.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만 분리해서 생산하는 걸 연구 중이다.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만 분리해서 생산하는 걸 연구 중이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죠. 그런데 피로나리딘 3에 알테수네이트 1, 이 조합으로 만든 피라맥스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억제합니까? 세포의 소화기관이라고 일컫는 라이소솜, 이게 pH 농도가 5 정도 됐을 때, 산성일 때 바이러스가 증식하기가 굉장히, 이게 세포에 침투해서 바이러스균이 증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 농도를 pH 농도 7 이상으로 만들어서 알카리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균이 증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피라맥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라이소솜의 환경 자체가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pH 농도 5 이하의 산성이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서 pH 농도 7 이상으로 알카리성으로 만들어 버리거든. 이게 렘덴시비르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모르고 렘데시비르를 뭐 긴급 수입해 오고 뭐 길리어드사하고 뭐 가격 협상을 하고 이지랄 합니까 지금?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이거에 대한 검증만 끝내면
인비트로에서 나타난 효과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빨리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까지 렘데시비를 발로 걷어 쳐버리면 되잖아. 근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치료제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왜 렘데시비르에 매달리고 있느냐. 중증? 피라맥스에다가 염증 치료제를 복합 처방하면 중증 환자들한테도 이미 최기영 장관이 약물 재창출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임상의 허가의 임상에서 중증 환자한테 처방을 했더니 효과가 좋았더라. 그러면 이 피라맥스만 처방했겠느냐고요. 염증이 있으니까 플러스 염증 치료제가 같이 처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다. 중증 환자한테도 듣는단 말이죠. 이제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도 피라맥스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약이 되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섞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성 교수는 백신에서 중요한 건 안전해야 한다. 자, 아까 보셨죠? DNA 백신은 독성이 없다. 효능이 떨어져서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코로나 백신에서의 이슈다. 그렇다면 GX19는 일단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통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확산 속도보다 빨리 개발돼야 하고 시장성을 고려할 때 연말에 재확산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이기에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공공적 마인드와 함께 국가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 코로나 확산 속도보다 빨리 개발돼야 한다는 건 뭐예요?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보다 빨리 개발돼야 된다? 아니다. DNA 백신은 조금 늦게 개발돼도 상관이 없다. 왜? 변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이에도 유전자, 변이된 유전자를 복제해서 같이 넣어주면 되니까 필요한 유전자만 발치해서 복제해서 조합해서 넣어주면 A에서부터 Z까지 어떤 변이에도 다 면역 반응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넥시는 현 주소가 어떤가 한번 봐야죠. 자, 제넥신 자, 제넥신이 오늘 이제 시가 95,600원, 한 300원 플러스 돼서 시작해서 97,000원으로 갔다가 또 94,000원 100원까지 저가까지 밀렸다가 95,000원으로 끝났어요. 아마 이제 바로 DNA 백신에 대한 사람들이 무지에서 오는 투자자들이 무지에서 오는 흔들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DNA 백신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정말 부작용이 없고 변이에도 모두 대항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고 특히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 보관할 수 있다. 단점이 없다. 알면 흔들리면서 이렇게 뭐 자꾸 좀 오르려고 그러면 그 한 돈 1,000원 보고 단타치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넥신과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어, 뭐 차트 얘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내려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5일선 위에서 살짝 닿으려고 그러니까 밑꼬리 달고, 위로는 이런 단타나 치고 있고 뭐 확신을 못하는 자들 때문에 윗꼬리가 살짝 생기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점은 점점 높여가고 있네. 이렇게 높여가고 있잖아. 가겠지 뭐.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잔고 현황을 봐야죠. 매일매일 계좌를 까고 보여줘도 이 헛발질하는 사람들은 뭐야? 들어와서. 자, 지난 금요일 날 보유 종목이 신풍제약, 제넥신, 스킨앤스킨이었고, 순자산 총액이 6,327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신풍제약이 조금 5% 올라주는 바람에 순자산 총액은 6,500만 원으로 한 210만 원 정도 불어났어요. 순자산 총액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스킨앤스킨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스킨앤스킨을 손절하고 전략적으로 제넨바이오 쪽으로 옮겨 탔어요. 제넨바이오 1,900원, 2,000원 바로 밑에서 사는 것들은 곧 수익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격언이죠? 내가 만들어낸 격언이에요. 그래서 이 스킨앤스킨은 지금 그 옵티머스와 연관돼서 안 좋은 소문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500원에서 26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또 지금 옵티머스 관계자들하고 몇 명이 또 구속이 되고, 거기에 또 무슨 무슨 그 마스크 선급금 150억을 줬는데 그게 횡령이냐.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할 때 횡령 부분이 나오거나 배임 뭐 이런 그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이게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로 갑니다.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그래서 굳이 수많은 종목 중에 저는 이제 저거를 이제 단타용으로 들어가서 뭐 한 460원 정도, 305원에 사서 460원 정도 무난하게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라면 저게 액면가 100원이니까 한 3, 5, 15, 1,500원 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정상적인 업체면 뭐 1, 2천원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업체다. 또 적재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또 스킨 게이트 그 이런 것들에 지금 수출 상담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저것도 좀 오래 놔둬도 되겠다, 단타 치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영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런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단타용이니까 많이들 안 들어갔죠. 뭐 그죠? 한 1,000주, 700주 뭐 그래봤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손절 폭이 깊었어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손절을 했는데 정확하게 몇십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자산 총액만 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제넨바이오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찾아올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스킨앤스킨을 손절을 했다. 몇십만 원을 손해보고, 그런데도 6,300만 원에서 6,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종목의 매매를 쳐다보지도 마라. 기계적으로 손절이든 뭐든 사고팔고는 기계적으로 해라. 대신 순자산 총액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만 봐라. 자, 손절을 했어도 순자산 총액은 늘어났죠. 210만 원 정도. 어쨌거나 이 보유 종목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무슨 상관이 있어? 어쨌든 순자산 총액만 계속 쌓여서 많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돈은 내가 종목을 지금 이 종목을 다 팔아버리면 이거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몇십만 원 버리고 손절하는 거지 뭐. 그래도 순자산 총액이 늘어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종목을 따지니까 아우 아까워서 손절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전체 금액만 보세요. 전체 금액만. 어떤 것이 올라서 이게 늘어나고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빼주더라도 상관없이 꾸준히 순자산 총액만 늘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가 95,000원인데 평균 단가가 101,245원이에요. 매매 비용까지 합쳐서. 아니 그러면 6,000원만 올라오면 이 430만 원 마이너스 430만 원이 없어져 버리겠죠. 제넥신한테서 6,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사이에 6,000원이 오를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 101,245원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플러스로 바뀌겠죠. 한꺼번에 내가 다 정리해서 순자산 총액을 인출하지 않는 한 여기에 평가손익은 단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이런 건. 내일 당장도 변할 수가 있어요. 내일 제넥신이 마이너스 437만 원이 플러스 437만 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6,000원. 12,000원만 오르면 되네. 12,000원 오르면 마이너스 437만 원이 플러스 437만 원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800만 원이 무려 더 들어가서 7,3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437만 원이 마이너스가 도로 플러스가 되고 또 플러스 437만 원이 얹어지면 860, 870만 원이 여기에 보태지는 거잖아요. 제넥신이냐 뭐 지금 평균 단가에서 6,000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저건 5만 원 초입서부터 계속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또 차익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량 다 차익하고 나서 이게 들어간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됐죠. 10만 원 초입에 평단가 10만 원 초입 분할 매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들어갔을 때는 5만 원 초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투자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풍제약과 제넥신, 그거 한번 더 살짝 보여드리고,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아실란가? 모르실란가? 우리는 뭐 이제 신풍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 지금 뭐 GX19나 피라맥스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오늘 그 단톡방에 그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올려놓으신 건데, 제넥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제넥신의 주요 파이프라인 바이오베터, 성장 호르몬, 빈혈, 호중구 감소증, 이형 당뇨,
단장 증후군, DNA 백신, 자궁경부암, 키투르타 병용, 그 다음에 하이루킨 7, 3중 음성 유방암, 키루타 병용, 흑색종, 티센트릭 병용, 내암 단독, 내암 TMG 병용, 고용압 단독, 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 여기서 기술 이전, 6월 17일 매일경제 성영철 회장 인터뷰에서 연내 2건의 기술 이전을 기대한다. 연내 2건의 기술 이전을 기대한다. 그 두 가지 물질은 GX, 이게 I7이죠. 하이루킨 7과 GX188이 자궁경부암 DNA 백신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키투르다와 옵티보 등 면역항암제 생산업체라가 머크 BMS를 언급해 주었다. 이 두 건의 기술 이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들 이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네이버 금융에 제넥신에 들어가면 이렇게 종목 토론실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월 29일 아스코에서 하이루킨 7과 키투르타 3중 음성 유방암 병역요법에 또 한 차례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이 부분도 애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애로 이력 보면 GX1882는 중국 BSK 2014년 7월 총 계약금 500만 불, 현재까지 300만 불을 제넥신에서 받았고 수치를 했고, GXI7은 유럽, 미국 네오 이문텍 2015년 6월부터 총 계약 금액 1250만 불, 현재까지 750만 불을 인컴했습니다. 받았고, GXH9 등 3종은 중국 총 계약 금액 1억 불, 현재까지 2천만 불을 수령을 했다. 그 다음에 GXE4 이것도 중국 총 계약 금액 4,450만 불, 현재까지 375만 불을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GXE4 요거는 총 계약금이 300만 불인데 300만 불 다 수령을 했고, GXI7 중국 총 금액 5억 6천만 불. 중국 놈들은 단위도 크네. 현재까지 1200만 불을 수령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겠죠. 5억 6천만 불이 완납될 동안 총 계약 금액이 5억 6천만 불이니까. 그 다음에 GXP1, P10 글로벌 제넨바이오 2020년 1월 총 계약 금액 1억 9,100만 불, 현재까지 수치 금액은 700만 불. 이것도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죠? 요거는 금년 1월 달에 계약한 거니까. 그래서 총 계약 금액이 9억 1,600만 불,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 5,625만 불. 앞으로 들어올 돈이 8억 6,600만 불 정도 되네. 8억 6천만 불 정도. 아직 8억 6천만 불이 쭉쭉쭉쭉쭉 계속 시간을 두고 제넥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넥신, GX19, 백신 이것만 보고 주가가 얼마다 저쩌다 따지지 말고, 지금 제넥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보면 코로나19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먹거리가 많아요. 거기다 올해 안에 2개의 기술 이전이 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로열티 또 받겠죠. 자, 코로나 관련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 다 알고, 네오 이문텍 산장 관련 제넥신이 지분을 네오 이문텍의 25.31% 일대 주주고, 현재 장부가가 451억, 상장 후 시총 5천억 가정 시 지분 평가 차익은 815억, 상장 후 시총 일정 가정 시 지분 평가 차익 2,080억 원. 와, 대단하죠. 기술 평가 AA 통과, 연내 상장 가능성 높음. 네오 이문텍은 하이루킨 7과 유럽, 미국 담당 에로에 대한 배분, 네오 이문텍 제넥신 65대 35, 시장 비중 70%, 제넥신은 하이루킨 7 관련 나머지 지역 담당, 중국은 아이맵에 에로했고 공동 수익, 시장 비중 30%, 하이루킨 7에 대한 제넥신의 가치 비중은 70 곱하기 65%, 25.31% 플러스 70% 곱하기 35% 플러스 30% 곱하기 100 하면 66%. 성장 호르몬 관련 중국 IMF
가 진행 중인 6월 중국 임상 3상 IND 신청 완료, 11월 임상 3상 시작 계획.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2018년 기준 연간 4조 원 시장 규모. 미국 FDA 임상 3상 신청 준비 중. 성장 호르몬. 야, 성장 호르몬 저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그 키 성장에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많죠. 9월부터는 코로나 백신 중간 결과 위에도 기술 이전, 성장 호르몬 등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에만 주목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좋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좋겠죠.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제넥신의 다른 강점들을 못 볼 수가 있다. 그거 아니더라도 제넥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파이프라인은 세고 셌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예. 뭔가 이 공부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현 주소를 정확히 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다. 얼마나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모르면 흔들립니다. 알면 느긋해집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아이고, 쉼없이 떠들었더니 목이 잠기려고 합니다. 뭐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신풍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제넥신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서로 가대 뭐 번갈아 가면서 오르든지 한꺼번에 같이 오르든지 아무나 다 좋습니다. 두 종목 다 정말 금쪽같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우리한테 순자산 총액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투자의 기쁨, 수익의 기쁨, 또 여러분들이 전 인류를 구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자 백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좋은 투자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내일을 또 기대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50대 50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사진은 마곡 지구에 있는 제넥신의 R&D 센터입니다. 멋있죠? 웅장하죠? 맞습니다. 스펙트라님, 그리고 소중한 후원 고맙습니다.